토트넘은 오늘 밤 일요일 0시에 토트넘 홈구장에서 리그 24라운드에서 브라이튼을 상대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승점 44점으로 리그 5위, 브라이턴은 35점으로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다른 팀 결과에 따라서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손흥민의 복귀로 베스트 11이 완성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리그 4위 안착은 물론이고 리그 우승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히샬리송의 부활과 손흥민의 복귀로 후반기 환상적 스쿼드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복귀로 일부 선수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리그 막바지 14경기들은 모두 승점을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베스트 11에 들지 못하는 선수들은 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복귀라는 슈퍼스타의 장착으로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 브라이언 힐까지 연쇄적으로 희생되는 선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기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완벽한 몸 상태를 갖춘 베스트 11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과 이브 비수마도 국가대항전에서 돌아왔고 로셀소도 훈련에 복귀하면서 토트넘 스쿼드가 완성된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 선수 중에 부상 중인 선수는 라이언 세세뇽과 마노 솔로몬만 있습니다. 이제 브라이튼전을 앞두고 현지에서는 토트넘의 베스트 11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가장 강력하며 선호 포지션인 왼쪽 윙어로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단 현지 축구 매체들은 손흥민은 브라이튼전에 선발 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체적인 회복보다 한국이 요르단에게 패배한 것을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심리적인 충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위로와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흥민의 복귀로 선발 출전에서 제외되는 선수들이 줄줄이 발생할 상황입니다. 일단 브레넌 존슨이 가장 먼저 제외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르너가 희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과 히샬리송과 함께 뛸 최전방 3선의 쿨루셉스키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왼쪽에서 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베르너는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르너는 왼쪽 윙어 전문이고 오른쪽에는 쿨루셉스키가 그동안 선발로 출전해왔습니다. 결국 포스텍은 당분간 오른쪽 윙어로 활약해온 쿨루셉스키를 선발로 내세울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르너는 아직도 폼이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과거 첼시 때처럼 여전히 헛발질과 오프사이드 파울을 자주 범하고 있습니다. 베르너는 히샬리송이 사우디를 가거나 계속 골 결정력이 부족할 경우 손흥민이 원톱으로 간다면 적극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샬리송이 손흥민 부재 기간 동안 연속 득점을 하고 골 결정력이 살아나면서 이 시나리오는 거의 폐기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베르너는 손흥민의 복귀로 당분간 선발에서 계속 제외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히샬리송은 최근 리그 8경기에서 9골을 넣으면서 득점 감각에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베르너가 최전방 공격수에서 살짝 뒤로 물러난다면 더 큰 경쟁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버티고 있는 자리에 베르너가 들어갈 여지도 없습니다. 이브 비수마와 파페사르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매디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베르너가 토트넘에서 살 길은 오른쪽 윙어 자리뿐입니다. 쿨루셉스키가 느린 걸음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쿨루셉스키와 교체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베르너는 쿨루셉스키뿐 아니라 기회를 다시 노리고 있는 브레넌 존슨과 브라이언 힐과 다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베르너는 선수 경력에서 우측 윙포워드로 나선 건 25번에 불과합니다. 스트라이커 292회, 왼쪽 윙어 72회에 비해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토트넘은 베르너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아시안컵 대회에 차출된 손흥민의 대체자로 급히 베르너를 데리고 왔습니다. 왼쪽 윙어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전무했던 토트넘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이적 옵션은 1700만 유로, 하나 약 244억 원이 포함된 계약입니다. 일단 후반기에 베르너의 주급인 19만 유로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의 단순 임대 방식입니다. 매정할 수는 있겠지만 후반기를 지켜보고 복귀시켜버리는 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만에 하나 히샬리송과 손흥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히샬리송이 살아나고 손흥민이 무사히 복귀하면서 베르너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제 포스텍 감독의 경기 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포스텍은 가장 먼저 손흥민과 비수마의 복귀를 언급하면서 토트넘은 가장 건강한 스쿼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가 옵션이 너무 많은 딜레마에 빠질 정도로 좋은 상황인가라고 재차 물었는데 포스텍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의 복귀로 누구를 빼고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이번 주 큰 화제가 되었던 판더벤의 주력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근 SNS에서 올라온 영상은 판더벤의 주력이 우사인 볼트와 맞먹을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선수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포스텍 감독도 영상을 많이 보았다. 축구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속도 이상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판더벤은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자회견장에서는 손흥민의 현재 컨디션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손흥민은 한국의 탈락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도 훈련장에 나타나서 출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큰 아픔을 안고 돌아왔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수들에게 자극이 될 것 같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포스텍은 그는 그라운드에 쓰러지기까지 조국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특히 호주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을 때의 우승 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르단전 패배 이후 큰 실망을 하고 쓰러졌다. 그 이후 대화를 나누었다. 손흥민은 다시 멤버들과 뛰기를 원했다. 그는 바로 훈련을 하고 출전하고 싶어 했다. 손흥민이 특별한 이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복귀로 최전방 3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이 없을 때의 히샬리송이 더 강해지면서 손흥민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히샬리송 외에 베르너와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이 있는 상황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전방 3선에 강력한 옵션이 있다는 것은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말미에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블루카드 도입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감독 중에서 포스텍이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루카드는 선수를 10분 동안 그라운드에서 내보내는 벌칙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레드와 옐로카드가 도입된 이후 프로 경기에 새로 추가되는 새로운 카드가 될 예정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축구계의 쓰레기통과 같은 계획과 VAR을 더 광범위하게 도입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맹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포스텍은 경기 규칙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경기를 어지럽게 하면 안 된다. 상당히 위험한 룰 도입이 될 수 있는 신빈 규칙 도입은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하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포스텍은 축구는 그 자체로 항상 생명력이 있다. 실수도 있고 결정과 불완전함이 있다. 그러나 블루카드 도입은 경기 속도를 더 느리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결국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나는 절대 그 회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손흥민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토트넘의 팬들에게 다시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다시 득점왕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